자,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갖다 배웠죠? 근데 오늘은 수동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겠어요? 제 책에 보면은 이제 238쪽에 있는데 조금은 좀 뒷부분에 있죠. 그런데 관계대명사를 완전히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관계대명사의 생략까지 이제 배우셔야 되거든요. 근데 관계대명사의 생략을 완전히 배우시려면 수동태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동태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태 그러면 굉장히 낯선 단어죠. 태, 능동태, 수동태 굉장히 낯설어요. 능동적, 수동적 어디서 많이 들어보긴 하는 말 같은데 확실히 정의내기도 어렵고, 그래서 영어에서는 태라는 게 있는데 태는 능동태와 수동태는 아니는데, 능동태는 우리가 늘 보는 거니까 뭐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수동태라는 게 있어요. 수동태가 우선 왜 있을까? 여러분들 수동태 가만히 기억해 보시면 주어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 이렇게 나와 있으면 수동태다. 당하다 봤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서 굉장히 낯설고 그리고 좀 거부감을 느끼죠. 왜? 우리말로 해석하다 보면 좀 부자연스러워요. 수동태 자체가 해석이 우리하고 잘 안 맞아. 그래서 억지로 하다 보면 부자연스러워. 좀 어색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수동태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수동태가 영어에서 왜 있느냐를 이해하신다면 굉장히 편리하구나. 우리가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배우셨죠. 현재 완료, have 플러스 PP. 복잡해 보이는 것 같죠? 그런데 현재 완료가 과거와 현재를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는 간단한 표현이니까 편리하죠. 마찬가지로 수동태도 영어에서 있음으로 해서 편리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수동태가 왜 있는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태라는 게 있는데요. 영어에서 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능동태와 수동태가 이렇게 있습니다. 능동태와 수동태. 자, 능동이란 말은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수동태는 뭐냐?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받는 형태입니다. 말로 푸니까 좀 어렵죠? 우리말로 해보면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능동태입니다. 왜? 내가 동사 러브라는 그 동작을 내가 하거든요.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능동태. 우리가 늘 자연스럽게 봐온 형태. 그런데 수동태를 구시하려면 그녀는 나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다. 이게 수동태입니다. 어색하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 능동태와 수동태는 결국은 뜻이 같은 거군요.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나 그녀는 나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다나 같은 뜻이야. 뜻은 같아요. 그런데 왜 능동태와 수동태 표현을 할까? 궁금하시죠? 자, 그 다음 계속해보면,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건 중학교 한 3학년 때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문장을 다 능동태, 수동태로 막 바꾸는 게 아닙니다. 수동태로 바꾸려면 목적어가 있는 문장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형식이나 이형식은 안 돼요. 일형식, 나는 간다, 나는 학교에 간다, 나는 산다, 이런 것은 수동태가 안 됩니다. 왜? 목적어가 없으니까. 또 나는 학생이다, 또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비동사를 사용한 이형식 문장, 이것도 수동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되느냐? 목적어를 갖는 타동사가 나오는 3형식부터 가능합니다. 3형식, 4형식, 5형식에서 우리가 수동태가 나오죠. 즉 우리가 3형식에서부터는 목적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는 표현, 즉 목적어를 갖는 문장에서는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꿀 수 있고 수동태가 능동태로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는 문장에서만 수동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경우에 능동태와 수동태 뜻이 같아요. 같은 뜻이에요. 난 그녀를 사랑해. 그녀는 나의 사랑을 받아. 근데 거북하죠. 직도가다 보면 그녀는 당한다. 의해서, 나의, 어색하죠. 그래서 수동태를 좀 싫어하시는데, 수동태를 단순히 보면은 거북할 것 같지만 영어에서는 있음으로 해서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 우선 있는 이유를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방법을 아셔야 되겠죠.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은 딱 문장 속에 이 문장은 수동태로 쓰였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공식 정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잠깐 그 공식을 보고 우리가 수동태가 있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일단 지우도록 하죠. 자, 그러면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공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주어가 있죠. 영어에서. 주어가 있으면 당연히 동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뒤는 여러 가지 부사 형태는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습니다. 왜? 부사는 뭐 문법에 전혀 영향이 없으니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자, 이것은 당연히 능동태입니다. 이런 표현은 능동태죠. 이것을 수동태 바꾸는 공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개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첫째,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어 앞으로 나가죠. 왜? 주어는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목적어가 이렇게 앞으로 나갑니다. 나갔으니까 당연히 이제는 주어가 되겠죠. 목적어의 위치를 주어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동사를 그대로 내리면 안 되겠죠. 왜? 능동태와 수동태가 구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행형 그러면 비동사 ing, 현재 완료 have pp 이렇게 뭔가 뚜렷하게 구분을 주듯이 역시 수동태도 딱 보는 순간 구분을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뭔가 어떤 걸 확하고 연구하다 그래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비동사 즉 is, am, are, was, were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적절한 비동사 하나 갖다 써주는데 물론 이것은 시제와 수와 인칭에 적절히 맞춰줘야 됩니다. 일단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비동사 하나 써. 이때 비동사는 뜻이 없습니다. 이때 비동사는 뭐뭐다, 이다라는 뜻은 없고 수동태라는 걸 보여주는 즉 우리가 진행형에서 비동사 ing 그 비동사는 진행형을 보여주는 형태에 불과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뜻은 없이 어떤 조동사 역할로서 수동태를 갖다가 보여주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느냐? 여기는 동사의 과거 분사형을 사용합니다. 왜? 현재 분사는 진행해서 써먹기 때문에 써먹을 게 없어요. 남은 거 뭐밖에 없어? 과거 분사 pp. 그래서 이 동사의 과거 분사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건 뭐냐? 이 주어가 남았죠. 이 주어는 어떻게 하느냐? 뒤로 보냅니다. 뒤로 오면서 우리가 보통 전치사 by 많이 보시죠? by, by 따위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앞에 있던 주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왔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사구는 있으면 그대로 써줘야 됩니다. 뜻이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수동태 바꾸는 공식 목적어가 주어 자료가 동사를 비동사 비평으로 바꿔서 써.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주어를 뒤로 보내면서 대부분 전치사 파일을 앞에 놔.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어렵지 않죠? 뭐 아주 간단한 수학 공식 하나 외우는 거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여기다 제가 예문을 간단하게 아주 간단한 예문 한번 써볼게요. I saw her yesterday. 뭐 간단한 예문 하나 썼습니다. 나는 어제 그녀를 봤다 그런 얘기죠. 이걸 굳이 수동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수동태가 뭔지 한번 봐야 되니까. 자, 여기는 목적어가 주어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목적어가 주어로 하는데 이 허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는 격이 있죠. 문법적인 역할을 격이라고 그러는데 대명사는 주어로 가면 주격, 목적어는 목적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허가 주어 자료가 갔으니까 목적격에서 주격으로 탈바꿈해야 되겠죠. she, her, her. 주격으로 뭐가 있어서 she. 그래서 이렇게 격이 바뀌면서 she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뭘 하나 만들어준다고 그랬어? 비동사를 만들어주는데 인칭, 시제, 수를 잘 따져야 됩니다. 과거군요. is, am, are 탈락. 그 다음에 3인칭 단수죠. 그러면서 과거. 3인칭 단수. 과거에 사용하는 비동사는 바로 뭡니까? was가 있었죠. 그래서 was를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뭐가 남았어? 마지막은 아니지만 뭐가 남았어요? so가 남았죠. so를 그대로 쓰면 큰일 나죠. 동사가 두 개가 되니까. 그래서 so를 무슨 형으로 쓴다고 그랬어? 쓸만한 게 마땅한 게 남은 게 없죠. 뭐가 남았어? pp, 과거분사. 그래서 과거분사가 뭐였더라? see, saw, seen, s-e-e-n. 그래서 seen 하고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주어 남았죠. 주어를 뒤로 보내면서 전사 by를 보통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by를 쓰고 이 i가 여기 오는데 이렇게 오면 안 됩니다. 왜? 전치사는
뒤에 나오는 격은 목적격으로 봅니다. 주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명사 I도 전치사 뒤로 가면 당연히 목적격 형태예요. 꼭 알아두세요. 전치사 뒤에는 대명사를 쓸 때는 반드시 목적격을 써야 됩니다. with I라고 하는데 with me 그러듯이. 그래서 여기는 I도 목적격 뭐로 바뀌어요? me로 바뀌죠. I, my, me. 그 다음에 뭐 남았습니까? yesterday 있죠? 써줘야 되겠죠. 뜻은 같아야 되니까 yesterday하고 써줍니다. 그러면 이게 수동태가 된 겁니다. 어렵지 않죠? 해석해볼까요? 나는 봤습니다. 그녀를 어제. 그녀는 눈에 보임을 당했습니다. 의에서 나에서 어제. 자, 수동태 해석이 어색하고 길어졌죠. 근데 영어는 이렇게 복잡하고 긴 것을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연결을 해요. 문장 두 개를 하나로 연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관계동사가 발달을 했고 자꾸 이렇게 간단히 쓰고 자꾸 이렇게 좀 간단하려고 애를 쓰는데 수동태로 바꾸면 모양도 길어지고 해석도 어색해지고 근데 왜 수동태를 영어에서 쓸까? 의문이 붙죠. 그죠? 네. 근데 수동태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 수동태가 있는 이유를 잘 파악하시면 아 수동태는 있는 이유가 있구나. 편리하고 나를 사상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수동태가 거부감이 좀 사라지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수동태가 있는 이유 영어에서 수동태가 있는 이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 일단 지우도록 하죠. 예, 이 공식은 혹시 궁금하시면 정지를 누르시고 정리해두면 좋겠죠. 웬만큼 다 아시는 것들이니까. 자, 지우겠습니다. 자, 영어에서는 글을 쓰건 말로 하건 일단은 반드시 뭐로 시작해야 돼? 주어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주어를 시작해야 돼. 근데 나는 널 사랑해. I. 그 책은 뭐 너북 이렇게 주어를 쓸 수 있습니다. 주어는 명사나 대명사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어를 쓰려고 하는데 그 주어를 쓰기가 애매하거나 쓸 수 없거나 써봐야 별 의미가 없어. 그죠? 그 다음에 뭐 써도 안 써도 쓸 수가 없어. 주어를 써야 되는데 쓰기가 애매하거나 써봐야 별 의미가 없거나 쓰기 곤란하거나 쓸 수 없거나 이러한 주어들이 있습니다. 주어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주어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말로 예를 들어 드릴까요? 자, 예를 들어서 야, 너 몇 년생이야?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나는 1980년도에 태어났으면 1980년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걸 구시적으로 만약에 영어로 표현한다면 영어에 수동태가 없다면 그 문장은 어떻게 표현해야 돼? 내가 주어가 아니라 내 엄마가 주어가 돼야 됩니다. 수동태가 없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내 엄마가 1980년대에 나를 낳았습니다. 뻔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야 임마 그럼 네가 네 엄마가 옆집 엄마가 낳냐? 이 또라이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하. 두 번째 수동태 이해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창문이 깨졌어요. 창문이 깨졌어. 누가 깼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창문이 깨졌으면 그 분명히 누군가 깼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수동태가 없다면 주어로 누굴 써야 돼? 그 깬 사람을 잡아야 되죠. 깬 사람을 주어로 써야 돼.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그 깬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능동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탐이 깼다, 네가 깼다, 그가 깼다 하면 탐, 너 그를 주어로 잡아서 broke the window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주어, 행위자를 몰라요. 누군지 몰라. 이런 경우. 또 돈을 도둑 맞았어. 너 훔쳐갔어. 훔쳐간 사람을 주어로 써야 됩니다. 수동태가 없다면. 근데 네가 훔쳐갔다, 그가 훔쳐갔다 알면 그 사람 너를 주어로 하면 될 텐데 훔쳐간 행위자를 몰라요. 쓰기가 애매하죠. 남대문 누가 졌습니까? 예, 조선시대 하고 시작을 하는데 진 사람을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뭐 종로구 무슨 동에 산 이씨, 박씨, 김씨가 남대문을 건설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행위자를 참 말하기가 애매하거나 곤란하거나 그럴 때 바로 그런 경우에 이 수동태가 유용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쓰기 곤란한 주어. 자, 해볼까요? 1번 쓰기 곤란한 주어. 두 번째 쓸 필요가 없는 주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안 써도 즉 막연한 일반 주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뻔한 주어. 즉 쓰기 곤란하고 애매한 주어라든가
쓸 필요가 없는 주어라든가 막연한 일반 주어. 써봐야 별 의미가 없죠. 내 엄마가 나를 낳았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주어를 안 쓰기 위해서 수동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즉, 안 쓴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생략하기 위해서 썼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영어에서 꼭 주어를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주어가 있다는 얘기야. 쓰기가 애매해. 써봐야 별 의미도 없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내 삼촌은 아프가니스탄 파병 가서 부상당했어. 부상 입힌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아프가니스탄 카불시에 몇 번째 사는 압둘라마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하는 경우에 수동태가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있는 I 주어 보이시죠? 이 주어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주어를 안 쓰고 싶어요. 쓸 수가 없어. 쓰기가 애매해. 그래서 이 I란 주어를 안 쓰고 싶다. 생략하고 싶다. 하고 생각할 때는 일단 수동태를 이렇게 바꿔보죠. 그러면 여기 쓰기 애매한 주어, 곤란한 주어가 어디로 갔습니까? 전치사 뒤 미로 갔죠. 여기서 바로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사, 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붙으면 성질이 뭐로 바뀐다고 처음에 배웠죠? 네, 부사로 바뀐다고 그랬죠. 부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생략해도 괜찮죠. 그래서 능동태에서는 요 I라는 주어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해서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수동태로 바꾸니까 어디로 갔어? 바이미로 바뀌어서 성질이 뭐로 바뀌었어? 부사로 바뀌었죠. 부사는 생략해도 좋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따라서 이렇게 생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쓰기 애매한 주어, 곤란한 주어를 안 쓰기 위해서 수동태가 발달을 했다 그런 얘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거 잠깐 지울게요. 네. 그래서 수동태를 쓴 겁니다. 자, 보세요. 창문을 깨뜨렸는데 누가 깨뜨린지 몰라. 그러니까 그 쓸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이렇게 쓰면 되죠. The window.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누군가가 broke, 깨뜨렸어. 그 창문을. 자, 이렇게 써야 될 텐데 누군가를 쓰기가 애매해. 몰라요. 자, 누군가 그러면 someone 그러면 되겠죠. 사실 someone 그러면 될 텐데 좀 문장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쓰면 좀 어색하잖아. 그래서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목적어 주어라. The window. 시가 과거죠? was. 다음에 PP는 뭐였어? broken. break, broke. 다음에 by someone. 그렇죠? 그러면서 능동태에서는 someone을 안 쓰면 문장이 안 돼요. 주어를 꼭 써줘야 되는데 someone이 좀 그렇잖아. 쓰기에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수동태로 쓱 바꿔버리면 어디로 갔어? 맨 끝으로 가서 전사가 붙어버렸죠? 성질이 뭐로 바뀌었어? 부사로 바뀐다고 들으셨죠? 생략할 수 있죠? 이렇게 생략합니다. 마침표. 이게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는 쓰기 애매한 주어, 쓰기 곤란한 주어, 써봐야 별 의미 없는 주어. 나는 태어났다. I was born. 그러면 되지. My mother bored me. 그러면 좀 웃기잖아.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가 이런 것은 또 아주 여기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수동태는 물론 꼭 이런 거 아니지만 거의 대다수가 수동태는 여기서 사용합니다. 즉, 내가 작가야. 주어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 주어는 쓰기가 애매해. 써봐야 별 의미가 없어. 그러면 확 그냥 수동태로 바꿔서 싹 써버리면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수동태가 있는 이유는 바로 뭐다? 쓰기 곤란한 주어, 애매한 주어, 써봐야 별 의미가 없는 이런 것들을 안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주어는 쓰긴 써야 될 텐데 주어를 쓰긴 써야 될 때 바로 그런 주어다 이거야. 그렇다고 그냥 빈칸 내겨놓을 수 없죠. 그래서 이걸 수동태를 갖다 활용을 하면은 그 쓰기 싫은, 쓰기 곤란한 그런 애매한 주어가 결국은 뒤에 가서 전사와 같이 붙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사와 명사, 대명사가 붙으면 성질이 부사로 바뀌어. 부사는 뭐해도 좋아? 생략해도 좋아. 그러다 보니까 수동태가 등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수동태 쓰는 이유 중에 아주 간단한 게 목적어를 강조하려고 씁니다. 난 너를 사랑해. 뭐 별로 강조된 게 없죠. 근데 내가 너를 사랑, 즉 너를 강조하고 싶어. 그럼 우리가 목적어를 너부터 가르치죠. 너! 난 사랑해.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수동태도
목적어가 주어로 가니까 결국은 목적어가 조금은 강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수동태는 바로 왜 있느냐? 쓰기 애매하고 곤란하고 써봐야 별 의미가 없는 주어를 쓰기가 뭐하니까 그것을 안 쓰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수동태입니다. 편리하잖아요. 편리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편리한 표현이군요. 그래서 수동태도 다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뻔한 주어. 남대문 이렇게 쓰면 되죠. 조선시대에 살던 김씨, 이씨, 박씨가 건설했다. 남대문 웃기죠. 지금은 남대문이라고 안 하죠. 숭례문. 곧 뭐 사실 새로 짓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걸 수동태로 쓰면 얼마나 좋아요. 숭례문은 지어졌다. 조선시대. 누구에 의해서? 조선시대 백성들에 의해서. 그 조선시대 백성들이 있다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얼마나 간단해요. 수동태가 쓰면 조선시대 백성을 주어로 해야 돼. 써봐야 의미가 없잖아. 그럼 조선시대, 고려시대 백성이 적겠습니까? 그래서 수동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어는 주어도 생략할 수 있다는 이유군요. 주어도 생략을 해요. 명령문에서는 주어가 당연히 생략되죠? 그러나 수동태는 생략돼. 무슨 주어? 아까 얘기한 그런 주어. 써봐야 의미 없어. 쓰기 곤란해. 쓸 필요 없어. 쓸 수도 없는 주어. 내 돈을 도난 당했다 그러면 되죠. 네가 가져갔다 해도 되겠지만 가져간 놈을 몰라. 누군가가 가져갔다 해도 괜찮겠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내 돈은 도난 당했다. 응? 소매치기 당했다. 누군가에 의해서 뻔한 거죠. 그래서 수동태가 우리가 볼 때는 해석도 부자연스럽고 어색하고 비동사 PP 모양도 좀 웃기고 신경 쓰이지만 영어 입장에서 볼 때는 편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어떻습니까 수동태? 그래서 작가들이 수동태를 즐겨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동태는 거부감을 갖지 마십시오. 편리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 일단 수동태를 고치는 공식 정도는 이해하셔야 되겠죠? 이해하셔야 우리가 딱 독해에서 봤을 때 이 문장은 수동태로 썼구나. 그리고 수동태를 직독직하다 보면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색함을 자꾸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직독직은 할 수 없어. 받는다, 당한다, 받는다, 당한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나만 알면 되니까. 나만 알면 되니까 머릿속으로 어색해도 나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직독직하는 과정에서도 해석이 부자연스럽고 어색하지만 영어 입장에서 보면 수동태가 있을 만한 이유가 충분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동태도 배워야 될 점이 몇 개 있어요. 사양식에서 목적어가 2개가 있죠. 그런 경우도 좀 보셔야 되겠고 오형식도 좀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수동태는 우선 오늘 첫 번째 이 시간에는 수동태가 있는 이유, 수동태가 있음으로써 편리한 이유 그리고 한눈에 수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기르신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주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비동사가 있어. 이세마 오소어가 있고 쓱 보니까 ed 같은 거라든가 pp가 딱 나오고 무조건 수동태입니다. 당하다 봤다. 당하다 봤다. 그러면서 편리한 표현. 우리말로 하면 어색하지만 영어로 볼 땐 편리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수동태가 왜 있는 이유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동태가 하나도 어렵지 않겠죠. 그냥 무작대고 비동사 플러스 pp 당하다 봤다. 그러면 힘들게 들지 않아요. 그래서 수동태가 영어에서 있는 이유 이제 아시겠습니까? 대단히 편리하죠. 그래서 수동태에 있는 이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동태에 대해서 몇 개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조금 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